예, 방금 소개받은 이광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6시간이죠, 오늘. 그러니까 3시간만 들으신 분이 있고 3시간 영광에서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과제 6시간 과정을 지난해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3시간씩 하니까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신용정보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6시간 중에서 3시간은 개인정보보호법, 이른바 이제 개보법이라고 우리가 약칭해서 부르는 개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은 저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주민석 변호사님이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주민석 변호사님이 금감원에서 신용정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시중에 신용정보법 강의가 별로 없잖아요. 해설서도 별로 없고, 예전에 해설서 한번 쓰려다가 신용정보법이 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개보법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걸 간과하는 부분도 많고, 이제 법원 가면 이제 판사님들도 이런 게 익숙하지 않고 그냥 일반 법관들, 행정법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법률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개법법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우리가 예전에 데이터 3법이라고 불렸는데 2020년 8월 5일이죠.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관련된 규정이 특례 규정으로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분야의 두 줄기는 크게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신용정보법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대 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에 관해서 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꼭지는 크게 5가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잘 안 보이네요. 예.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가 크게 처리 규제하고 관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꼭지인 처리,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앞에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가 왜 중요하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개관을 역시 인트로덕션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사례, 작년까지는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유권 해석을 모두 다 옮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판례집을 또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알아야 될 판례를 제가 소개하면서 전반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뭐 러우 전쟁도 있고 공급망 교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스닥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미가 조금 퇴색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방향성은 있는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 자산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는 게 개인정보보다는 좀 상위 개념이죠. 우리나라는 데이터 기본법이라는 법이 따로 생겼고요.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데서 데이터가 이제 영업비밀 외에 데이터를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그러면 어떤 자산이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예전에 원유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뭐 무슨 혁명 이런 게 상당히 그 학자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우리 많이 읽었던 그 유발 하라리 책에 보면,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그 혁명을 딱 두 개로 나눠놨죠. 처음에 이제 최초가 농업혁명이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고, 그 앞은 이제 인지혁명이라는 게 새로 있대. 인지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렇게 나갔는데, 이 산업혁명 중에서는 이제 이거를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그 다바스 포럼 회장이 별도로 정의를 한 거야. 여러 학자가 정의를 했는데,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석탄 산업이 발달했던 영국에서 태동을 했죠. 이제 증기기관으로 먼저 태동을 한, 그게 이제 1차고, 2차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이제 대표적인 게 석유 문명이죠. 석유 문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3차 산업혁명이
보통 클린턴 정부, 미국으로 따지면 클린턴 정부 시대에 닷컴 태동기 때 인터넷,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것이 3차 산업혁명이고 3차하고 4차하고 조금 뭐 경계가 모호하긴 모호한데요. 4차는 이 3차 때 이런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보다 더 고도화돼서 연결성이 보다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은 컴퓨팅이라는 것이 연결성보다는 자체적으로 연산 기능이 좀 더 고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지금 뭐 SNS도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연결성이 가장 핵심이고 거기다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붙은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2차나 3차 산업혁명일 때 우리 주된 에너지원, 주된 산업 자산이라고 보는 오일에 비견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오일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알아둬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통 그냥 요즘 경향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인정보,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데이터, 개인정보가 핵심적 자산이잖아요. 핵심 자산이니까 이거를 계량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으로서 숫자화해서 보여줄 수 있겠는가.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대차대조표, 지금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불리는 대변 항목의 자산 계정, 에셋 계정에 데이터를 수량화해가지고 넣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핫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데이터 오너십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소유권이라는 말은 쓰지 않죠. 소유권은 어디 나오냐면 민법의 소유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입니다. 물건. 민법에 정의가 돼 있죠. 물건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물건의 개념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규정을 보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물건 개념 안에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입법,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옹호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행법상,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되거든요. 물건. 그러니까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뭐 윤리 도덕상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면 사람은 민법에 정의가 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고, 똑같은 로직으로 데이터는 왜 소유권이 없느냐라는 것은 민법에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 개념 안에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데이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이라는 게 개념이 없습니다. 이는 뭐 외국도 비슷하고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 실정법으로 보면 데이터 소유권이 없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러면 그 데이터 소유자라는 말을 쓰지 않죠. 정보 주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이제 영어로 이제 데이터 서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소유권 오너십이 아니죠. 오너십이 아니고 정보 주체에게 가지는 권리가 데이터 소유권으로서 뭐 이렇게 하는 권리를 개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주체의 권리는 내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열람할 수 있고 확인해가지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처리를 중지할 수 있고 처리 삭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소유권적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이제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 소유권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입법상으로는 데이터 개인정보에 관련된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 데이터 소유권이란 말이 오너십이라는 게 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냐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내 개인정보를 써서 돈벌이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소유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글이 내 개인정보 가지고 사용해서 이익을 얻은 것 중에 일부는 내가 요구할 수 있겠죠. 내 거 써서 했으니까.